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16번째 편 계시 제16 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가 그 전유라는 곳을 치려고 하는 계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 옆에서 보필하는 염류와 계로 그들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공자가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염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염류왈 금부 전유 고이 근업이하니, 이제 저 전유라는 땅이 고이 견고하고, 그러니까 땅이 이제 성이 견고하다는 것이겠죠. 견고하면 외부에서 침공을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요새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이 전유 땅이 견고하고 근어비하니, 이 비에서 가까우니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저 비라는 땅을 기억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비가 이 비가 계시의 본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급인데요. 그러니까 시급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제후가 한 나라의 임금이 신하들한테 녹을 주는데 현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현물로 줄 수도 있는데 녹이 낮을 경우에 그러니까 하급 관리들인 경우에는 현물로 뭐 쌀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로 녹봉을 지급을 하겠지만, 고위직은 그렇게 이제 현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땅을 떼줍니다. 땅을 떼줘서 그 지역에 그 세금을 거둘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즉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제 그 경제적인 토대로 삼으니까 그 지역을 임금이 떼준 그 지역을 시급이라고 그래요. 시급. 그리고 그 시급은 자신이 세금을 거두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조금 거둘 수도 있고 자기 권한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세금을 내릴 그 지역의 백성들이 전부 자신의 그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경제적인 그 세금을 거두는 경제적인 본거지도 되지만 그 백성들을 자신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본거지도 돼요. 여기가 이 비라는 땅이 바로 그 계시의 그런 곳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비 땅에 이 전유라는 나라가 가깝게 있다. 지난번에 그 지도에서도 보셨죠. 가깝게 있고 더군다나 그 땅이, 그 전유라는 땅이 아주 요새처럼 단단하고 견고하니 금 불치면 후세의 필히 자손 우하리이다. 지금 저 전유 땅을 취하지 않으면 후세에, 지금은 전유가 뭐 위협이 되거나 그러지 않지만 후대에 가면 반드시 자손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앞에서 이 염류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계시가 그러고 싶은 것이지 저희들이 그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호랑이가 우리에서 탈출했다면 그것이 호랑이의 잘못이냐, 그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의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옆에서 보필을 잘했어야지 라고 말을 하니까 염류가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계시가 왜 전유 땅을 지금 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염류가 선생님 공자에게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 입장에서 두호를 하고 있는 거죠. 두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두 사람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저희들은 하고 싶지 않았다는 그 말, 적어도 염류 자신이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그 말이 사실인지 의심케 하는 변명이죠. 계시의 입장을, 계시의 논리를
지금 두둔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정말로 염류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였다면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계 씨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계 씨에게 간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뭐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계 씨의 논리를 이렇게 공자한테다가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취하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자손의 근심이 될 것이니까 지금 전유를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공자왈 구야 군자는 질부 사왈욕지오 이필위지산이라 이랬습니다. 군자는 미워한다. 군자는 이런 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뭘 미워하냐? 부사왈욕지요. 이 부자는 이제 해석을 하지 않고요. 사왈욕지. 뭐 굳이 해석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지시하는, 가리키는 이제 그런 글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뭐 해석을 안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왈욕지요. 그러면 요 사자는 버릴 사죠. 버릴 사 혹은 놓을 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사나 놓을 사나 취하지 않는 거죠. 취할 취자의 반대가 요 버릴 사자입니다. 놓을 사자. 그러니까 왈욕지를 버린다. 그것을 하고 싶다고, 나는 그걸 하고 싶다, 난 그걸 갖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을 버린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말하는 상황을 버리는 거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그걸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내 입으로 하고 싶다고 말을 안 하고, 그리고 필위지사,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변명을 한다. 핑계를 댄다. 요때 요 사자는 핑계 혹은 변명하는 말. 그러니까 둘러서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나 그거 하고 싶어 라고 직접 딱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하고 싶다, 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것이 요겁니다. 근데 군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솔직하게. 하고 싶으면서, 그러면서 뒤로는 하고 싶다는 말을 안 해놓고는 뒤로는 다시 자신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거나 해야만 한다거나 하는 것을 핑계를 대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을 시킨다 그거예요.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하고 싶다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는 이래서 그러니까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비난 받을 각오하고 나는 그거 하겠다고 해야지. 비난은 듣기 싫고 비난 받을 짓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군자는 딱 싫어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계 씨도 그렇고 지금 너도 그렇고 이 전유 땅이 노나라 밖에 있어서 노나라의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전유가 지금 뭘 어떻게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옛날부터 그대로 계속 조용히 있어요. 그럼 그냥 놔두면 되는데 계 씨가 괜히 이 땅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딱 정확하게 이유가 뭐냐? 저 영토를 자신이 먹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향권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빗땅만 가지고는 영토가 적으니까
좁으니까. 그러니까 뒷땅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저 전유 땅을 자기가 힘으로 종속을 시켜가지고 자기 영향력 안에 두어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본거지를 넓히겠다. 요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뭐 지금 얘들이 너무 단단하니까 지금 취하지 않으면 후세의 자손에 걱정이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까지도 걱정거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걱정거리가 될 거라는 거 얘들이 단단하다는 게 왜 계시의 자손의 걱정거리가 되는 이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겁하다 그겁니다. 계시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야문호니 내가 구야는 나죠. 내가 들으니 유국 유가자는 나라를 소유하고 집안을 소유한 자는 나라를 소유한 자는 제후입니다. 요 국은 전부 제후국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가자 집안을 소유한 자는 대부입니다. 대부. 즉 제후와 대부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들이죠. 불환과이 환불균하며 과를 근심하지 않고 불균을 근심하며 불환빈이 환불안이라 빈을 근심하지 않고 불안을 근심한다. 이걸 근심하지 않고 이걸 근심한다. 이걸 근심하지 않고 이걸 근심한다. 이랬죠?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즉 나라를 가진 사람, 집안을 소유한 사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분배해주고 나눠주고 혜택을 입혀주고 해야 할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풍족하게 나눠주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 양이 적어요. 그러면 절대 양이 적으면 돌아갈 것들이 적겠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나라를 소유하고 집안을 소유한 자는 그 절대 양이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균등하지 않음을, 고르지 못함을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라도 고르게 모든 사람들한테 고르게 분배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적다는 걸 아니까. 원래 양이 적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이지만 골고루 균등하게 그것이 분배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실물, 뭐 콩 한쪽, 쌀 한 톨 이런 실물도 그럴 수 있지만 기회도 그렇죠. 기회가 적은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이 균등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만을 가져요. 이 지도자에 대해서. 그런데 절대량이 작더라도 그것이 공정하고 균등하게 분배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걱정해야 되냐? 지도자는 적은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 당연히 이 절대량이 많고 그리고 균등하기까지 하면 최고겠죠. 그럼 뭐 걱정할 게 없죠. 걱정할 게 없는데 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균등하냐 균등하지 못하냐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불환빈이 환불안이라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불안함을, 안정되지 못함을 근심한다. 예, 가난한 것이 걱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집안에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어려운 거 물론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을 더 풍족하게 입히고 먹이고 싶은 이제 부모의 심정이어서 그러는데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끼니를 굶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반찬 없이 그냥 밥에 그냥 김에 김치에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가난하게 형편없이 그냥 밥을 먹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전부 부모를 원망하냐? 예? 못 입히고 못 먹였다고 원망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어도 부모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반대로 부잣집에 날마다 몇 끼니 그냥 진수성찬에 그냥 고기 반찬에 이렇게 먹는 아이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거 그렇게 부자로 뭐 용돈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막 이렇게 다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자란 자식들은 전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보다는 부한 것이 낫겠죠. 그러나 가난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실패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소유한 자, 집안을 소유한 자는 가난을 근심하지 않고 그 백성이 혹은 그 자식이 불안할까, 안정되지 못할까를 걱정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먹는 반찬이 김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살펴주고 이런다는 느낌, 그 안정감을 아이들이 느끼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 뭐 반찬이 김이었는지 김치였는지 고기를 못 먹은 그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지만 부모를 원망한다면 그것은 요것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그래서 요런 부분이 아니라 요런 부분을 걱정을 하니 개 균이면 무빈이요 화면 무과요 아니면 무경이라 그랬습니다. 균등하면 고르면 골고루 차등 없이 균등하게 그렇게 나눠지면 그것이 아무리 절대량이 적었다 할지라도 가난이라는 건 없어요. 균등하면 가난은 없습니다. 균등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100원씩을 가지고 있다. 가난이라고 느끼냐? 너도 나도 다 100원이면 말하자면 가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지요. 내가 만약에 5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1000원, 누군가는 10,000원, 누군가는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500원이다. 그러면 나는 가난이죠. 가난이죠. 그러니까 절대량을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10,000원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균등했을 경우에 없는 것을 가지고도 균등하면 가난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 반찬을 먹는데 나도 김치 반찬 먹고 우리 형도 김치 반찬 먹고 우리 누나도 김치 반찬 먹고 내 동생도 김치를 먹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차별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근데 나는 김치를 먹고 어쩌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형은 막 고기 반찬에 고깃국을 먹고 있다. 그러면 나는 가난이라고 느끼는 거죠. 요 뒤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무과요 그랬습니다. 조화로우면 저 조화로울 화자가 어울림이라고 그랬죠. 어울림이라는 게 하모니예요. 하모니. 그러면 적다는 것은 없고 아니면 무경이니라. 안정되면 기울어짐이란 없다. 기울어질 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쪽에 있는 요런 부분이 아니라 요 뒷부분
요 뒷부분을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가 영토를 넓혀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절대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지금 저 전유라는 땅을 치게 하려는 이제 그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거예요. 나라를 가진 자, 집안을 가진 자는 그걸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부여시라고로 원인이 불복이여든 수문덕이 레지하고 기레지하얀 즉 안진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라서 원인이 불복, 먼데 사람이 복종을 하지 않거든 나하고 거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먼 사람, 관계가 먼 사람 그런 사람이 복종을 안 하면 그걸 가서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요 문자의 반대는 무, 덕자의 반대는 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문과 덕을 닦아서 문덕을 닦아서 그들을 오게 해야 된다. 스스로. 내가 무력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그들을 가서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종을 안 한다 그러면 문덕을 닦아서 나의 문과 덕을 닦아서 그들을 오게 해야 하고 이미 그들이 왔다면 레지하얀 그들을 안진이라 그들을 안정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들은 복종한다. 근데 지금 계시의 방법은 무력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이제 정복을 하려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금, 유여, 구야는 상부자호대. 이제 유와 구는 요게 계로, 요게 염유죠. 유와 구는 상부자호대. 부자를 상, 돕되, 보필을 하되. 요 부자는 계시고요. 저 상자가 보필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 상자가 시각장애인을 부축하고 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윗사람 부자를 보필을 하되 원인이 불복이언을 먼데 사람이 복종을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런데도 이 불능내야 능이 오게 하지 못하고 오게 하려면 아까 문덕을 닦아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 먼데 사람을 오게 하지 못했다. 즉 그러니까 문덕이 아니라 무력의 방법으로 저들을 복종시키려고 하니까 저들이 지금 오지 않은 거죠. 그렇게 했고 방분붕 이석호대 나라가 나뉘어지고 무너지고 헤어지고 쪼개지고 그러는데도 이 불능수야. 내전이 지금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계시가 전유를 친다는 건 나라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니까 나라가 나뉘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쪼개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부자를 보필한다는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내지를 못했고 모동관과어 방래하니 오히려 나라 안에서 간과를 요건 방패관, 방패간, 창과 그래서 방패와 창 즉 무기를 움직일 것을 도모하니 즉 전쟁을 도모하고 있으니 나라가 막 쪼개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나라 안에서 무기를 움직이려고 도모를 하고 있으니 나는 오공 두려워한다. 나는 이 점을 두려워한다. 이 점을 걱정한다. 뭘 걱정하냐면 계손지우, 계손이 계시 집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계시 집안의 걱정거리가 전유에 있지 않고 부재 전유오. 아까 염유는 전유가 단단한 데다가 나라 안에 있으니까 지금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세의 자손들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공자 말은 계손씨 집안의 걱정거리는 전유라는 그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있지 않고 소장지 내에 있음을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소장 안에 있음을 두려워한다. 이 소장이 뭐냐면 소장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중국의 이제 가옥에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안채, 마당 안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담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담을 소장이라고 해요. 소장. 요런 것을. 또는 나중에는 그림자 영자에 벽벽자를 써서 영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 영이라는 게 그림자가 아니고 이제 이런 문양들, 그림들 막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영벽이라고 하고 또는 소장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장 아니면 대문에서 들어갔을 때 요게 떡 있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요 안쪽이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지 내가 집안이에요. 집안. 집안에 있다. 개손 씨의 걱정거리는 전유에 있지 않고 집안에 있음을 나는 두려워한다. 왜 집안이라고 하냐? 그러면 계로와 염유 이 사람들이 가신이거든요. 가신. 그래서 집안에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신들이 보필을 잘 못해서 결국 개손 씨 집안이 엉뚱한 길로 가서 망하게 될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자, 개시 제 16편 1장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2장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